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보행자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 같은 경우 차량이 이제 많은 곳 같은 경우 주의를 해야 되겠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부모 손을 잡고 반드시 나갈 수 있도록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해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자료 사용 시 항상 손을 잘 세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왜냐하면 교차 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냉동고 바닥은 얼음이 없도록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냉동고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자, 미끄러진다. 또 그 다음에 효율이 떨어진다. 자,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이 얼음이 녹으면 또 감전의 위험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워크인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기업 같은 데 가면 냉장고에 좀 굉장히 큰 냉장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워크인이라고 하고 손을 뻗어서 넣을 수 있는 것을 리치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이제 각종 기구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지붕에 눈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출구나 비상구 등 전등이 켜져 있도록 유지를 해야 된다. 자, 비상구 같은 경우 각종 비상등들이 항상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요. 한 번씩 테스팅도 하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안전에 기본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는 4분의 3이 채워졌을 때 찼을 때 비우는 그러한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이런 것들 안전이 옛날에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먼저 쓰레기 비닐통 자체가 검정색이었어요. 검정색.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돼요? 그 비닐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칼같이 날카로운 거라든지 유리라든지 캔 따끔 같은 거. 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날카롭죠. 그걸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그냥 잡았을 때 어떻게 되나요? 손이 빈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자, 깨진 유리나 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신문지 같은 걸 감아서 테이핑으로 해서 자, 안전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 사소하지만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손된 타일은 수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진다든지 도로 공사 같은 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 경우 자전거를 타다가도 넘어지잖아요. 자, 그랬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거는 각종 시청의 도로공사 팀이나 이런 데서 배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또 시정을 하고 고치고 또 보험까지 들어놔야 된다는 거. 매장 자체도 레스토랑 자체도 보험금을 다 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좀 계단이 높다든지 계단이 미끄럽다면은 어떤 거 난 슬립 테이프를 붙여서 고객들이나 일하는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된다는 거. 자, 누누이 얘기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뭐다? 사고가 일어나서 그걸 가지고 해결하는 것보다 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 게 안전이다. 왜? 그렇게 안전해야지 들어온 고객이나 일하는 사람이 다치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자, 잠재적 사고 발생 가능 지역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재적인 위험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잠재적인 위협 국가, 잠재적인 이제 뭐 사고를 칠 친구, 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잠재적이라는 부분은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잔잔한 사고들이 몇 번 정도 한 2,000번 정도 일어나고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 살펴본다면은 자, 우리가
튀김기, 기름 쇼트닝, 자, 이런 거. 자, 튀김기에 있는 기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 자,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데일 수 있는 확률, 그리고 여기에서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불이 붙을 수 있는 확률, 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위험 순위가 기름이 있는 곳, 이런 곳들, 또 그 다음에 불이 있는 곳, 이런 곳들, 자, 그 다음에 그릴 쪽에서 이제 고기를 굽는 지역이라든지 기름을 사용하는 곳. 자, 우리가 펜션에 놀러 갔는데 거기에서 아주 분위기 있게 만든다고 위에는 이제 나무 집 같은 걸로 덮어놔 놓고 그 다음에 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삼겹살을 구우니까 어떻게 되나요? 기름이 떨어져서 그 기름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 붙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불과 상극인 뭘 집어넣는다? 물을 확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화 현상에 의해서 그 기름과 같이 불이 다시 올라오면서 여기에 다 불이 붙은 거예요. 자, 그랬는데 어디다 분위기 좋게 한다고 천막 같은 곳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 굉장히 빨리 타고 자 그루밍 이제 텐트 같은 거 아시잖아요. 텐트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불이 확 번지고 확 붙어버리는 그래서 인명사고가 발생되는 자 그러한 과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 그쪽에는 뭐 하러 갔어요? 먹고 즐기고 휴식하러 갔는데 음식 해먹는 주방에서 그런 형태 펜션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먹도록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거죠. 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는 게 뭐다? 안전 예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혹시 모르니까 커피 같은 경우도 우리는 외식과 관련된 지금 안전을 하고 있어요. 공장에 대한 안전이 아닙니다. 자, 외식할 때 뭐 커피 같은 거,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마실 때 어떻게 된다? 뜨거운 커피를 자 그냥 제공했을 때 이걸로 인해서 어린 아이나 피부가 약한 노인 같은 경우에는 화상을 다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화상 입은 거 보셨나요? 자, 그렇게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피부가 아주 뻘겋게 되고 피부가 벗겨지고 자,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물집이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자, 그러한 것들도 주의를 해야 된다. 자, 또 뜨거운 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자, 옛날에 아는 후배가 있는데 참 여자인데 이제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디를 갔다? 삼계탕 집을 갔다. 삼계탕 여러분들 다 드셔보셨겠지만 어떻게 먹어요? 부글부글 끓지요. 뭐가 나와요? 김도 나오는데 이걸 누가 아주머니가 들고 오는 거예요. 들고 와서 어떻게 잘못해서 엎은 거예요. 어디 앉아있는데 허벅지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자 굉장히 당황스럽고 물론 갑자기 보험도 일반 업체에서 보험도 안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문제되겠죠, 그죠? 근데 그 보상 금액이 또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경우 주인이 내몰라라 한다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아르바이트가 내몰라라 한다든지 둘 다 내몰라라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 뭐 보상하기 전에 안전하게 고객에게 제공되어질 수 있는 자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이런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 안전을 위해서 너는 이렇게 정확하게 두 손으로 잡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안전 장갑을 끼고 두꺼운 장갑 있잖아요 그걸 끼고 고객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 자 외식에서의 안전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물품 적재 시 자, 물건 같은 거 올리고, 자, 이런 거 할 때, 무거운 거 들고 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 자, 주방에서 일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있나요? 자, 아주 뜨거운 거 있잖아요. 자, 풀풀풀 끓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옮겨야 된다든지, 끓여놓은 것을 내려야 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자기 힘만 믿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자, 그런 문제들이 어디에서 주방에서 종종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안전을 위해서. 두 명이서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들 때 반드시
허리 힘으로 한다든지, 자, 미끄러운 곳이 있는지 없는지, 자, 진짜 주방에서 일어났습니다. 펄펄 끓고 있는 걸 이제 옮기기 위해서 들었는데 바닥이 미끄러운 거예요. 자, 펄펄 끓고 들고 있는데 이 뒤로 미끄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뜨거운 자, 국이나 물 같은 게 확 자기가 다 덮어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 물론 산재 처리하면 되겠지만 사람 자체가 힘들어지죠. 자, 그러면 이 한 사람이 빠짐으로 인해서 치료비나 각종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들고 손님들에게 제공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되고, 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됐다? 안전 문제가 생기면 엮이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진짜 어떤 아주 안 좋은 일, 어떤 게 사망사고라든지 아니면 진짜 뭐 큰 후유 장애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직장 생활에 의미도 없고 우리가 일하는 의미도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물품을 또 적재할 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너무 높이 안 세우도록, 자, 고객들한테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일하는 곳에서 너무 높아서 무너진다든지 그러면 안 좋은 일이 발생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출입문이나 비상구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왜? 도난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출입을 하면서 도둑놈이 들어온다든지 강도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 문의 시건장치, 그 다음에 출입할 때의 상황, 이런 것들, 뒷문으로 내 사람들이 출근 퇴근하면 어떤 현상 알 수가 없잖아요. 자, 퇴근합니다 하면서 가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고 나감이 알 수가 없으면 문을 잘못해서 열어놓는다든지 이걸로 인해서 침입이라든지 또 그쪽으로 다른 매장의 물건들을 훔쳐 나간다든지 이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백싱크,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나요? 반드시 물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전기라든지 여기와 관련된 각종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깨끗해야 된다,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지역, 그 서비스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현상,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뭐 위생적으로 되어가 있는지, 다칠 만한 여력이 있는지, 자, 아주 날카로운 뭐 책상이 있다든지 뭐 부서져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타일이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넘어진다든지 미끄럼이 된다든지, 자, 그 다음에 뭐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러한 뭐 전기 코드가 있어서 어린 아이들 오잖아요. 애들은 아주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뭘 가지나요? 젓가락. 예, 나무젓가락이면 전기가 안 통하지만 쇠젓가락 같은 걸로 막 아이들은 쑤셔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감전이 일어나요. 감전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 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110V를 써요. 왜? 전기 효율은 떨어지는데 인간에게는 좀 안전해요. 전기를 먹어도 전기 뜨득, 자, 이렇게 전기를 먹는데 220V 같은 경우 물론 살 확률도 높습니다만은 위험할 확률도 많아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떤 현상? 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자, 이런 손 같은 게 타버려요. 그러면 세포가 덜 자라기 때문에, 자, 칼 같은 거로 찢으면 이건 재생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자, 재생이 안 돼요. 피부가 재생이 안 됩니다. 화상 같은 거는 이식 수술하면 되지만 이 전기가 안으로 흘러버리면은 재생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 더 막말로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220V이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안전 코드로 전기를 통하지 않도록 막아두어야 되는, 자, 그런 부분들, 그런 지역들도 안전하게 고객이 식사하고
갈 수 있도록 진짜 예상 못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글로벌에서 한 20년 정도 겪었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는 것도 아이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가지고 진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어, 얘기하자면 또 가슴 아픈데 어린아이였는데 놀이터가 있었어요. 그 놀이터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에 애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가지고 놀다가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어떻게 비어 가지고 손가락이 잘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시 어떻게 얼음에다가 넣어서 병원에 접합하는 병원으로 막 찾아서 다니고 막 멀리까지 갔다가 다시 왔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오랜 시간 또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오랜 시간 또 뭐 보상 문제, 보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접합을 해서 제대로 움직이는지 신경이 살아야 되는지 이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뭐 이런 기업의 전망과도 관계되는 그러한 문제다. 뭐가 안전은 그렇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뭐 불난기염도 많습니다만은 불났을 때 침착하게 기름 불 같은 경우에는 스텐으로 딱 덮고 주위에다가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젖은 타올을 쫙 덮어놔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공기가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들어갑니다. 불이 서서히 꺼집니다. 아시겠죠? 안전하게 시켜서 그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하는데 이제 그 기름판 밑에 가스 관련해서 가스도 굉장히 위험하죠. 자 이렇게 이런 공간에 있을 때 그 기계 속에 가스가 조금만 누출이 돼가 있다가 어느 정도 스파크만 터지면 이게 펑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외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기름 그 다음에 미끄러지는 거, 그 다음에 칼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스 폭발 이런 것들이 줄을 이룬다는 거 아시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외식과 관련해서는 항상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전기감전 같은 경우도 자, 주방 같은 경우에 시설 자체에서 어떻게 주방에는 이 콘센트 꽂는 것 자체가 우리 집이나 이런 데 보면 좀 낮게 달려 있잖아요. 그죠? 주방 같은 데는 1m 이상에다 전부 다 해놔야 돼요. 왜? 밑에 물 청소하면 물이 튀잖아요. 그죠? 물하고 삼각되는 게 전기잖아요. 전기. 자, 이런 부분들 반드시 염두에 두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나오는데, 이제 계단 같은 경우도 많이 위험하다. 물건을 들고 올라간다든지, 미끄러진다든지, 장난을 친다든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자, 그런 부분에 주의를 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비, 고객들 있는 곳에 바닥. 젖어 있으면 안 된다. 젖어 있으면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노는 플레이랜드, 뭐 전자오락이나 이런 곳, 그 다음에 이제 애들 뭐 미끄럼틀이나 이런 곳 있는 곳 그런 곳은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냉동고 같은 경우도 또 그 다음에 전기장치 누전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스파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자 그 다음에 뜨거운 것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종이나 그 다음에 뭐 휘발유나 이런 것들이 주위에 전혀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은 뭘 할 수 있다? 제2차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냉동고 같은 경우도 전기가 통하다든지 이러면 반드시 전문가를 불러서 바로바로 상부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자, 그랬을 때 어떤 현상, 나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떻게 그걸 전부 다 말로 보고하면 안 됩니다. 뭐로? 수기로 적어서 서면화된 것을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제가 근무할 때 이제 옛날에 또 이제 아르바이트생인데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애가 이제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는데 거기에 물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는데 그게 냉동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기가 누전되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누전돼 가지고 이제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어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는데 자,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참 많이 애를 썼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후배 녀석이 쩐장이었는데 근데 다행히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계속해서 보고를 한 거예요. 여기 누전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물도 새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회사 차원에서 수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회사적인 차원에서 보상, 보험적인 차원에서 보상이 있었습니다만은 너무나 안타까운 젊은 친구가 이제 안타까운 일을 당해서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 안전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외식 작업장에서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화장실. 자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문이나 기타 등등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나요? 이제 문을 안에서 잠그더라도 밖에서 열 수 있는 키에 대한 보관이라든지 화장실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은 또 뭘 하나요? 담배를 핀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건물 이제 영업장에 문을 닫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도 화장실에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문을 잠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 화장실에 누가 도둑놈이나 강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모르고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에서 나와서 이제 밤중에 이제 도둑을 해서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안에서 열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안전과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가스통 CO2. 자, 가스통 같은 경우에는 가스통에서 뭐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에 대한 점검, 가스가 자동으로 잠기는지 안 잠기는지 확인. 자, 요즘은 자동화 시스템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가스가 새면 그걸 감지해서 자동으로 가스 밸브가 잠길 수 있도록 자 그렇게 되어가 있는데 그 작동이 원활한지 안 한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CO2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스불을 사용한다면 뭐가 일어나요?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쓰러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환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농도 측정을 한다든지 머리가 아프면 다시 재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 외에도 뭐 환기구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식품 위생과 관련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은 뭐냐? 안전은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사고는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고는 일어나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매달 안전의 날은 4일입니다. 4일. 자, 그날은 한 번쯤은 매장 전체를 둘러보면서 외식업체, 자기가 속한 곳 이곳을 전체적으로 둘러보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하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책임이다. 점장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바로바로 즉각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안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안전에 대해서 같이 점검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없이 좋은 시스템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교육할 때도 항상 빨리 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 인지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안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